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회차도 저번 회차에 이어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 청소년들에게 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네, 김건우님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서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 탈북 루트를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고 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제 태국을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미얀마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는 게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태국을 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지금 탈북 동포들이 이제 이용하는 가장 많은 방법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몽골을 통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내지 영사관을 이제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국이나 그런 데를 거쳐서 오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브로커 비용이라는 게 해가 갈수록 점점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안전하게 또 더 싼 가격에 올 수 있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안전하게 올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이제 교회를 아까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지 또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지 좀 아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은 그 상황부터 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는 이제 안전입니다.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안전인데, 그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이제 받아야 되고, 그거는 누가 이제 보장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안전을,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고,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가장 크게 이제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 있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받는 도움이 가장 확실한데, 여기도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많이 따르는 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제 이제 북한 사람을 다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어떤 다만, 교회를 찾아가면 될지.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한국 내지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 분들이 오셔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우선은 최우선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이제 스스로 지키면서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일단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족인지 중국 조선족인지 그거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교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 한족들이 세운 교회보다도 중국 조선족 분들이 이제 세운 교회를 더 많이 찾고 또 많이 협력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거는 그 교회가 이제 중국 한족 교회인지 중국 조선족 교회인지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교회 어떤 정보를 알려면 인터넷 서칭하면 좀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거든요. 웬만큼 좀 큰 교회들은.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그 교회들이 어떤 인터넷 카페라든가 혹은 이제 뭐 사이트 같은 것들을 개설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면 그 이제 검색을 하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 여의치 않다면 뭐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예, 우선은 이제 직접적으로 한국을 오시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면, 가장 이제 편한 방법은, 가장 흔한 방법이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중국에서 교회들이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를 이제 개설해서 운영하는지는 정확히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주위에 조선족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 조선족 분들한테 교회가 혹시 어디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안전이 보장이 될 때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오픈돼가지고 도와달라 아니면 내가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설사 탔다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 나의 신분을 밝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잘 해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보위부 요원들이 나와서 이제 파견 나와서 중요한 교회, 특히 연길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를 제가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잠입해 있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좀 해야 되고, 그 이제 전족 교회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이제 얻으셔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스파이가 되어야 하겠네요. 거의 스파이죠. 네,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에서는 그런 교회나 어떤 선교사나 그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지 않나요? 선뜻 이렇게 도와달라고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그렇죠. 뭐 북한에서 이제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좀 받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교과서에 이제 그 언더우드라는 이제 선교사가 나오는데 그 선교사가 그 명섭이란 친구가 이제 그 선교사의 어떤 이름까지 네. 사과를 따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그 친구를 이제 묻고 청강수로 이제 그 이마에다 도둑이라고 썼다, 적이라고 썼다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교과서에서 읽었거든요. 선교사의 이미지는 이렇게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믿는 사람이 이제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더 다른 사람을 믿는 거는 잊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금방 탈북한 탈북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탈북하신 분들은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진 씨는 이제 탈북할 때 교회를 통해서 오시지 않으셨죠? 저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교회, 중국에도 교회 있어가지고 교회 도움을 받아서 왔다고 하면 나는 그거를 몰랐을까? 네. 너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어떤 교회를 찾아가면 정말로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일지 이제 그런 정보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조선족이 이제 운영하는 교회 또는 뭐 어디서 후원을 받는 교회인지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보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중국에도 이제 방법인지.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하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게 검색이 될까요? 그 교회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활동 중에 하나가 정보 활동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아까 말했잖아, 스파이가 되어야 그 예배를 직접 가서 들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끔 보면 뭐 흔치는 않겠지만 가끔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선교하시러 오신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운이 좋으면 그런 분들을 직접 이제 만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수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저녁에 내지 점심에, 한국에는 보통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내지 점심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 시간에 이제 찾아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분이 보통 이제 목사님이 많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런데
그 설교를 이제 듣고, 물론 그 설교를 들으면 이해는 안 갈 겁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제가 교회를 추천하는 거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특히 조선족 분들이 어떤 신앙심 때문에 이웃을 좀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턱대고 가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선족이 운영한 뭐 다니는 교회고, 목사님도 조선족이고, 미국에서 이제 내지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교회라고 해도 무턱대고 가서 나 북한에서 네, 왔어요. 도와주세요. 네, 하는 건 위험하다는 네, 거죠. 네. 너무 위험하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 네, 우선은 네, 그렇게. 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탈북자 구출이라든가 이런 데 좀 휘말린 교회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 좀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추방을 시키거나 혹은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압력을 주기 때문에 그 어떤 목사나 선교사들은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경우들이 좀 있대요. 정부의 어떤 그런 압력 때문에. 그래서 좀 잘 알아보고 조심해. 이제 뭐 무조건 이제 뭐 진짜 조심 또 조심. 조심 또 조심. 중국 선교사나 이렇게 뭐 미국이나 이제 뭐 유럽 선교사나 혹은 뭐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다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이런 데에 저는 도움을 요청하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중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상해 영사관에 네. 계셨었죠. 그런 방법을 더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저는 2004년도에 중국 상하이 영사관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을 가지고 이제 위조를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과거에 제가 올 때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때는 몽골로 오는 이제 길이 막혀버려서 더 이상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했던 게 중국 북경에 있는 그 대한민국 대사관을 이제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경비원을 이제 제압을 해서 들어간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많이 진입을 했었는데, 그 방법이 워낙 그때 당시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경비를 너무 삼엄하게 강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더 이상은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왔던 방식, 그러니까 잠을 대한민국 뛰어넘는? 아니요. 이제 여권이죠. 네네.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이 여권을 위조를 해주는 사람이 이제 일명 브로커라고 이제 돈을 받고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권을 위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한민국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여권을 위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브로커들이 그 방법을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브로커가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제 대사관을 진입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 공간이나 아니면 뭐 일본 뭐 대사관이나 그런 데 진입하는 이제 경우가 점점 줄어들었고, 현재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 과거에 제가 듣건데 중국에서 이제 신분증을 이제 취득한 분들이 중국 여권을 이제 발급을 받아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가요, 요즘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제가 건너서 들었는데, 한 분이 이제 중국 영길시의 공항에서 중국 영길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바로 이제 왔다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그 사람은 얼마나 썼을까? 한국 돈으로 2천만.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중국 돈으로 10만, 10만인가? 10만. 그렇죠, 10만이죠. 10만 yuan, 지금 환율이 좀 올랐으니까 한 12만, 13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내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럼 거의 네. 돈을 마련하기가 중국에서 웬만한 집 한 채 사는 것이.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이제 보시면서 정말 물 없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좀 답답하실 텐데 사실은 정말 이제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이제 정답에 가까운 네. 나우에 연락하면 됩니다. 맞아. PD님 여기 나우 번호를 띄워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우에 연락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그래도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나우에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 어떤 교회들을 이제 소개시켜 줄 수가 있나요? 우선 그거에 조금 앞서서 이제 건우 씨가 나우에서 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출을 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나우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구출하는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얼마가 드는지 어떻게 구출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더 자세하게 여쭤볼 건데 이제 네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방법은요? 이제 방법은 네. 저는 현재 이제 나우라는 북한 인권 단체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보시다시피 저도 이제 고향이 함경도 무산입니다. 네. 무산이고 지금 한국에는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분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일반 국민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권 요리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을 모셔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라는 데서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교회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의 특징이 한국으로 오는 비용을 이제 받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받지 않는가 하면 일반적인 브로커를 통해서 오면 브로커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많게는 이제 적게는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이제 받고 이제 데리고 오고 하는데 저희나 이제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인권 유린을 당하는 탈북 동포들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서 저희나 이제 다른 단체에서는 일체 그런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정보를 정말 잘 알고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 개인한테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나요? 우선적으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자막으로 이제 저희 단체 연락처를 부탁드리겠지만 중국에서 포털,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는 것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 대부분 이제 인터넷 서칭하는 웹사이트가 아마 중국 글로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아무리 뭐 검색을 해봤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큰 단계는 한국 포털 사이트를 접속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한글로, 그러니까 조선글로 나우를 검색한다든지 북한인권 시민연합을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시거나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분들이 이메일로 이렇게 본인을 구출해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나요? 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단체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저희 홈페이지를 제가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 문의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오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을 오는 방법이라든지 연락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아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제 흔하진 않는데 라디오가 보통 이제 RFA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민통일방송이라든가 자유북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RFA와 함께 진행하는 무슨 그 복숭아꽃 살구꽃과 같은 그런 라디오 코너라든지 이런 대북 전용 라디오가 있어요. 이제 그런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해서 이제 구출 요청을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는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혹시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이?
가장 큰 준비는 우선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안전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면 쉽게 마음을 열면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쉽게 말씀을 이제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절실함을 가지셔야 돼요. 절실함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으로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인데 다만 이제 그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주저하시고 또 한국으로 오려고 시도를 했다가 잡혀 나가는 것과 중국에 있다가 잡혀 나가는 것과는 북한 당국에서 대우를 하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북한의 가족들이 남아 있어서 한국으로 오는 방법을 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중국에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확실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오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최대한 첫째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몸을 이제 보호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가 곧 이제 돈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근데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태국으로 왔는데 그 태국에서 이제 그 비행기 타기 한 주일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스스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을 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장현 씨가 생각하기에 네.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꼭 이제 고른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안전, 이게 뭐 이제 속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첫째도 둘째도 이제 돈인 거죠. 네, 돈이 이제 가장 큰 브로커를 통해서 온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굉장히 좀 많이 알면 이제 뭐 나오나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나 이런 좋은 단체들의 어떤 연락처나 연락할 방법들을 알면 정말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아까 핸드폰은 다 사용을 한다고. 저 핸드폰 같은 거 중국은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신분증을 가져가서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핸드폰을 뭐 개통하는 게 등록하고 아니죠. 개통하고 네. 이런 게 아니라 칩을 가지고 그 칩에다 돈 만약에 뭐 중국 위안으로 50위안이면 50원 이렇게 넣고 그 50원이 다 쓸 때까지 소진할 때까지 하고 번호를 또 그 다른 칩을 해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갈아 끼우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또 사요. 그러니까 50원에서 뭐 얼마를 더 추가하면 데이터가 몇 기가를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선불폰. 그렇죠. 선불폰이죠.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쓰는 거죠. 아니면 PC방도 다 뭐 있고 저는 PC방 이용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PC방 같은 이제 데서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컴퓨터 검색이나 핸드폰 검색을 하는 게 막 불가능하고 막 그렇다는 아니요, 건 그렇진 아니에요.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정말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라는 걸 만드셔서 이제 이메일 계정을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도 좀 알아두시면 이메일 계정을 또 만드셔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죠. 근데 솔직히 네. 중국에 있으면 이메일 계정 이런 거는 잘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들 줄을 모른다던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중국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렇죠. 저도 처음에 아이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그 인터넷 이제 서핑을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 같이 있던 친구가 아이디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 그래, 뭐야? 아이디가 아이를 뭔지. 만들라는 소린가? 뭐지? 아이디가 뭔가 싶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디가 뭔데? 그러니까 아이디? 그 친구는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인터넷 아이디. 들어가려면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게 뭔데?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이름인 거죠. 이제 이름인데 그냥 아이디 인터넷에서 만드는 방법 뭐 검색해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이메일을 보내는 거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에요.
이메일이라는 게 뭔지도 이메일 모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맞다. 전자편지, 인터넷으로 보내는 전자편지인데요. 네, 전자편지 진짜 알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꼭 한국에 와야 하는 이유 그런 걸 좀 얘기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왜 한국에 꼭 와야 하는지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신분이 아닐까요? 신분 보장. 중국에서는 이제 신분증이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살기는 괜찮네. 중국에 있으면 뭐 무슨 걱정 이런 걱정 없이 그냥 내가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뭐 집에다 보내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막 살기는 괜찮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왜 한국을 와야 되는지 또 중국까지 그렇게 힘들게 넘어온 그 이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신분증을 가지는 거잖아요. 국적을 갖게 네, 되는 내 거죠. 국적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그 가슴 뿌듯한. 그렇죠. 그리고 또 둘째로 이제 체포당할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어떤 불안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이제 가장 좋은 점인 거죠. 한국에 오게 되면 어쨌든 북송당할 위험이 없으니까 중국에 있으면 그런 불안감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또 전 또 좋았던 게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오면 대학교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대학교에 이제 무료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건우 씨도 왜 한국에 와야 하는지 그런 얘기할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국가마다 이제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이라는 게 있고 이제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제 남과 북 이제 영공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대한민국 영토라고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탈북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국적 취득이 아닌 국적 회복입니다. 통일부 산하에서도 이제 정확히 국적 회복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원에서도 정확히 국적 회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과 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이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적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이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아까 이제 유진 씨도 말씀하시고 장현 씨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 있으면 자기가 일을 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우선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찰이 꿈이었었어요. 경찰이 꿈이었는데 물론 머리가 나빠서 경찰은 되지 못했고 그리고 가장 큰 여기는 아까도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이제 국적을 가지고 있고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자유를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으로 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좀 다르게 표현해서 중국에서 이제 한 달 일해서 도와주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을 한 달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 차이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직접 통계가 이제 국가에서 낸 통계는 아니지만 1년에 북한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3만 명의 탈북 동포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돈이 약 200억에 달하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자본금이라죠. 자본금을 이제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주들이 이제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이제 돈을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중국에서 이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인권을 탄압받으면서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가능하시다면 이제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편안하게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꿈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98년도에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가겠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거의 한 10년 지나서 한 2007년이 지나서 이제 탈북할 결심을 그때 또 다시 세웠는데 그때
후회가 되는 게 내가 왜 98년대 안 남한에 안 갔을까? 98년대 남한에만 갔어도 훨씬 더 이제 든든한 어떤 기초를 쌓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제 안 늦었을 때예요. 빨리빨리 오세요. 근데 진짜 유진 씨 말대로 당장 내가 일을 해서 뭐 돈 몇 푼 북한에 가족들한테 보내는 것도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더 길게 보자는 의미 중에 하나는 중국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러분 미세먼지 아세요? 그래도 남한은 미세먼지 뭐 중국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낫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여기 이거 보시는 청소년분들 미세먼지 미자도 모르실 것 같아요. 미세먼지 검색해보세요. 나오면. 내가 먹고 살기도 너무 막 이런데 언제 미세먼지에 신경을 안 쓰실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고요. 일단은 그래도 좀 환경이 좀 그래도 남한이 좋거든요. 그리고 탈북 청소년분들은 여기 오면 내가 정말 공부하겠다는 결심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돈 몇 푼 벌고 뭐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친구들과 함께 이제 보내는 어떤 유흥 이제 그런 쾌락적인 시간보다 여기서 배우는 시간들에 좀 더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위해서 가장 도움 요청하기에 좋은 방법은 짜잔! 자막! 나우! 저희 진짜 적극 추천이고요. 왜냐면 가장 안전하고 또 어쨌든 돈이 안 드는 게 가장 저는 진짜로 추천하고 싶거든요. 돈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정말 구적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탈북 청소년분들의 어떤 매 상황, 구체적인 상황을 다 알지는 몰라서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나우 같은 어떤 좋은 단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시청하고 계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나우의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래야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또 여기는 후원 내역을 다 완전히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후원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는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쉰들러라는 분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분이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가진 돈을 더 털어서 이제 독일군에게 주고 이제 유대인들을 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쉰들러 같은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후원하는 1,000원이라는 돈이 탈북자 한 명을 구원할 수 있는데 유용하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까 하고 여쭤봤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북한에 있으면 환상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너무 그랬는데 이제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환상을 여기 와가지고 저는 아예 바꿔버린 게 너무 좋은 거, 내 보금자리가 생긴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진 환상의 어떤 가치를 대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그 근우 씨가 이제 나우를 통해서 구출한 이제 탈북자들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 가운데서 이제 가장 이제 탈북 청소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출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에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나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고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시집을 가셨거나 이제 그러셨던 분들이고, 근데 저희가 단독으로 청소년을 구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약 한 3주? 한 달 조금 안 되는 최근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혼자서 이제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데 그 둘을 이제 따로따로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팔았는데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중국에서 어머니랑 헤어지고 다른 데로 팔려갔는데 거기 팔려간 곳에 다른 분이 이제 팔려온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두 분을 저희가 구출을 하게 됐는데 그분 같은 경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어머니랑 생이별을 하고 이제 저희와 연결이 돼서 이제 구출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사연을 이제 말씀드렸더니 한국에서 이제 계시는 분이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갈 수 있고 한국의 사회에 이제 잘 지낼 수 잘 있도록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후원자가 돼주겠다, 내 친손자처럼 돌봐주겠다는 이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원, 그러니까 하나원을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을 3개월을 교육을 받고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나오게 되면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마음 놓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대학도 물론 이제 원하면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환경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구출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대학교를 진학을 하셨는데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어릴 때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누구나 쉽게 대학을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대학을 가는 게 어려운데 저희가 구출했던 분들 이제 학생들 중에 몇 분은 이제 지금 대학을 이제 갔거나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배우고 싶은 것을 이제 배우면서 자기 꿈을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고 또 어떤 분은 근데 그 이메일이 와서 뭐 내가 중국에 있다 한국에 가고 싶다 이메일이 오거나 하면 어쨌든 누군가 중국에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런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네네. 저희가 보통은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을 모셔올 때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이제 총괄하는 분이 계시고 중국에 이제 협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고 그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그분이 정말 그 이제 한국을 오시기를 원하는지를 저희가 우선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오시기를 원한다면 중국에 있는 계신 협력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분이 계시니까 한번 이제 만나보십시오 하고 연락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나가서 이제 뵙거나 그러진 못하고요. 저희가 하는 활동이 워낙 좀 많죠. 중국이나 북한에 좀 반하는 활동이라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좀 굉장히 싫어합니다. 북한에서도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국에는 못 나가고 협력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이 가거나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 중국에서 진짜 탈북민들을 난민의 어떤 지위를 인정만 해줘도 정말 이제 구출하는 게 굉장히 쉬울 텐데,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중국 외교부 어떤 관리였을 거예요. 이제 중국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난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하는 것만큼, 경제적인 이유로 그 나라를 벗어나는 것만큼 정치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탈북민들을 이제 난민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난민 지위만 인정을 받아도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남한으로 올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이제 북송당할 위험도 굉장히 줄어들 텐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 목소리를 좀 높여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때까지 정말 투쟁만 해야 됩니다. 혹시 1년에 몇 분이나 구출이 가능한가요? 저희야 후원금을 모아지면 모아진 대로 다 모아지는 대로 다 바로바로 쓰시는 구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처음에 이제 저희 단체가 구출을 하자고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니었고, 저희는 사실 2010년도에 이제 발대식을 가지고 활동하게 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수중에 $200,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2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막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처음에 $200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200가 $2,000, 그러니까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부회장이신 분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을 구출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때 구출을 했는데 그거 보고 이제 기특하다고 이제 여기서 저기서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한 명, 두 명을 이제 구출을 하다가 저희가 14년도에 저희 지금 대표로 계시는 지성호 대표께서 이만갑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네네네. 이제 나가셔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거를 보시고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깝다고 하셔가지고 많은 후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때가 약 한 2014년도에 몇 분이지?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 50 몇 분인가 60 몇 분인가 그렇게 저희가 구출했는데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들었었어요. 저희가 그걸 하게 된 것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저희가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특히 이제 북한에서 온 저희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 저희가 돈을 달라는 말씀도 안 드렸고 저희는 진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인권 유린을 이제 후대들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점점 이제 구출하는 분이 많아졌고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은 50명, 평균 50명 이상은 1년이 꾸준히 지금 구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브로커 비용은 점점 이제 오르잖아요. 근데 뭐 처음에는 한 3,400 정도였지만 네네. 근데 나우에서 구출하는 데는 한 명당 200만 원 정도라면서요. 드는 네네네. 비용이. 네. 그게 그렇게 싸게 그 구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 2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의식주와 교통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의식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출발해서 오는 데까지 길면 3주 정도가 걸리는데 그 3주 동안 이제 먹어야 되는 식비가 있고 그리고 숙박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교통비가 들어갑니다. 교통비가 들어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로비 되는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200만 원으로 책정한 거는 다른 이제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300이 되고 400이 되고 하는데 딱 들어간 비용이 200만 원인 거는 정말 순수하게 이동하는 비용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한 거는 저희가 돈을 벌려고 하는 네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리를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순수한 드는 비용을 200만 최소 원 금액만 네, 말씀하시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협력하시는 분들, 이제 중국에서 협력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수거비, 서정의 수거비를 드려야 되는데 네. 그건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게도 그분들은 이제 많은 비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많은 비용을 바라지 않고 사실 저희와 협력해서 하는 분들도 뭐 300, 400씩 받으면서 이제 이윤을 남기면서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동포인 거고 그런 현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진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신분증 같은 걸 가지고 못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텐데 네네.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구출을 하나 이제 신분증이 없이 이제 이동하는 거는 많은 위험이 뒤따를 텐데 네네. 이제 그분들이 준비할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준비할 건 없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국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와 이제 컨택이 되시게 되면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준비라고 하시면 한국으로 온다고 해서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못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못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한국으로 오면 자유롭게 이제 하나원 교육기간을 걸쳐서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죄송한데 질문이 아까워요. 준비할 것. 네. 이제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네, 네. 이동할 때 굉장히 네, 많은 네. 위험이 뒤따를 텐데 네.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구출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대표님이 직접 이제 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더 이상 거기 간섭을 안 하는 게 그렇죠. 이게 보안상의 문제도 네.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240명 좀 안 되게 이제 구출을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보안상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제가 정말 생각이 미련한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단체 나오고 이제 다른 단체를 통해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의 준비만 이제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중국에서 이뤘던, 그러니까 축적했던 어느 정도의 부가 한국에 오면 어떻게 보면 정말 티끌만큼도 안 되는 부와 명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우를 통해서 혹은 이제 북한 인권 시민연합이나 이제 등등 여러 단체를 통해서 오는 구출 경로는 이제 안전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으시고 이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인 지금까지 들은 거죠. 그럼 베나TV도 탈북자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후원금을 따로 모금을 하거든요. 그걸 혹시 나우에 후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찾아가도 되나요? 네, 언제든지. 찾아가서 혹시 촬영도 가능한가요? 예, 촬영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만약 기회가 된다면 나우 사무실로 한번 가서 베나TV 시청자분들도 탈북자분들을 위해서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나우와 함께 또 탈북자분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짓는 내내 막 좀 저도 처음 배웠을 때 진짜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 베나TV를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셨구나. 누군지 싶어갖고 봤는데 저는 사실 이게 물건 사라고 그러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경기도 어디 살고 있는데 베나TV 애청자라고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 한번 하자고. 근데 진짜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 반가웠어요. 그 애청자분이시니까 아마 보시겠죠. 네, 저희 오늘은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자분들 한국에 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기승전 나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김건우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전한 방법으로 또 돈 때문에 못 오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좋은 정보들만 이제 스파이처럼 모아서 이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오늘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가셔야 되죠. 또 회의하러 가셔야 된다고. 오늘 진짜 힘들게 시간 내서 진짜 꿀팁. 나 오셨군요. 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와야 이게 정말 너무 좋은 이거 것 보고 같아요. 또 북한이랑 이제 북한 연결을 가족들이랑 하잖아요. 연락을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야 나우에 연락을 해라. 올 때 미리 나우를 알고 와라. 아니면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